교과 선택도 제가 특강할 때 말씀드렸죠. 본인을 알아야 해결이 되고 과제 탐구도 누가 하는 거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고 그 관심사를 찾는 거야.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애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AI의 관심사를 못 찾아서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못 찾아요. 그래서 어디 1번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전 이것만 2달 하거든요. 이게 잡히면 그 외에는 굉장히 빠르게 가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급하게 가려고 하면 뒤가 다 엉클어지기 때문에 이 작업에 대한 게 1번 그리고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과제 연구 연구 주제 탐색. 주제 탐색. 이제 주제를 뽑아야 되죠. 나를 알았으면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면 이제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 활동 시작. 교과 활동 연계.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 세 번째 독서 연계. 마지막 신문, 학생, 소논문, 논문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거? 주제를 뽑는 거예요. 자, 자기 관심 있는데 저런 것들 가만히 읽다 보면 전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걸 뽑아서 아까 시작할 때 영상 보셨죠? 관심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그걸 조합해서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이라는 용어를 애들이 쓸 일 없이 다 먹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뽑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연구, 그래서 계획서, 일정표를 하고 일지를 적는데 여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대부분 학교 캠프가 하루인데 요 느낌을 주면 되고 연간 과정으로 한댔을 때 이제 하루에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는 한 2달 걸쳐 가지고 3달 정도였나? 3달 거쳐서 수업 중에 이제 이걸 꾸준히 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3, 4월 달에 했던 것들.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심사를 넓혔어요. 넓힌 다음에 이제 좁혔지 하면서 계획서 쓰기.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써보게 하는 거 1주. 일정표 짜는 거 2주. 그리고 앞에 한 친구 이거 못했으면 보강. 그 다음에 일지는 꾸준히 작성.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바로 쓰게 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본론부터 무조건 쓰게 하는 게 본론을 쓰고 그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한 뒤에 이제 서론에 대한 거 그리고 결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끔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중요한 게 발표, 공유 하게끔 해서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치 탐구에 대해서 논문 형식이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제 선정부터 쭉 같이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주제 선정, 주제 선정, 자료 수집, 탐구 설계, 탐구 수행, 탐구 결과 정리 및 결론 도출. 되게 놓으세요. 주제 선정. 주제 선정 뒤에 굉장히 큰 뭐다? 자기 알기가 있어요. 자기 관심. 주제 선정 많이 봐야 돼요. 이 전 단계가 어찌 보면 대부분의 캠프의 전부예요. 이게 잡히면 본인이 뭐에 관심인지 알고 주제 선정했기 때문에 자료는 널려 있어요. 그 자료를 어디서 뽑는지도 좀 알려드릴 건데 뽑혀 있으면 설계라고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게 뭔데 그거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뭘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알게 하는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내용을 보거나 나오는데 이걸 또 SPSS 같은 거나 양적 질적 연구 들어간 순간 머리 아픕니다. 안 해도 돼요. 거기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궁금했던 점이 해소가 되면 돼요. 근데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이 정도 연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게 탐구 결과 정리 및 결론 도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로 나눈다면 주제 선정 한 주, 자료 수집 2주, 설계 한 주, 수행하고 읽고 2주, 쓰게 한 뒤에 발표 정리, 그리고 발표 서로 평가, 딱 2달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완벽한 게 아니라 맛보기. 이제 하루 캠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거를 쭉 정리해서 바로 저희가 이제 키워드 던져줘요. 그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선정하고 그 키워드에 맞는 거를 바로 검색해서 DEP가 있는 학교에서는 DEPR을 검색해서 바로 보고 정리하거나 아니면 어디 국회 도서관, KOCW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애들이 보고 쓸 수 있게끔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좀 간단 정리를 하는 자료가 PT가 괜찮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제 탐구는 시작. 가제 탐구는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 스스로 탐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시 말해 과제를 탐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과학 시간에 미세먼지가 사람에게 위험한 이유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왜 미세먼지가 위험할까라는 궁금증을 중심으로 과제 탐구를 시작합니다. 주제 읽어볼게요.
미세먼지가 수지정학이 미세먼지가 사람에게 위험한 이유. 말하면서 하세요. 자, 이렇게 자료 수집합니다. 시작. 수집하기, 자동차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 연료와 공장 매연 등의 연소 과정에 대한 자료를 학술지나 논문, 각종 신문, 그리고 각종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기록한다. 자료 수집 시 발생 원인을 꼭 찾는다. 그래서 하면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막 습득했다면 목적을 가지고 왜 위험하지? 왜?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찾다 보면 자료를 이제 선별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능동적으로 읽는 느낌이 생기고,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를 시작.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평소와는 달리 미세먼지, 납 등 중금속과 함께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 대부분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료 정리, 모든 배 친구들과 함께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 그럼 미세먼지 황사는 뭐지? 이렇게 하면서 면적 기능도 떨어지고 염증, 한다, 발표한다. 그래서 쌤이 이제 이게 수행평가 사항에서 거의 다 이제 요 내용. 자, 수행평가랑 지필이 있는데 지필은 학생부에 쓸 게 없어요. 근데 어디? 수행평가를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들었는데 좀 지나긴 했는데 어떤 학교에는 지필에 서술형을 굉장히 어려운 대학교 수준의 글을. 근데 학교에서 선행학습 걸리는 게 아니라 과제탐구나 그리고 어떤 거 심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나아간 거를 깊게 이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필에도 내는 거야. 답 다 알려주고.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쓰는 게 어렵게가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 지필에 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학생부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힌 거를 대학교에서 안 놓치죠. 와, 고등학교 이 정도 수준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반도체를 할 때 세정제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했어요, 얘들이.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물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물질과 한국에 있는 거와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세팅들, 어떤 식으로 걸러지고 안 걸러지고를 진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우와, 이건 뭐지? 뒤에 거 볼 필요 없이 합격. 그래서 이 가제탐구를 입시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조금 어려운 거를 겉핥기로 하면은 나중에 딱 보면 알아요. 바로 그냥 날아가요. 여러 개를 하기보다 하나를 이 각도로 요 각도로 요 각도로 한 개의 주제를 딱 탐한 뒤에 여러 각도로 보게끔 하는 연습을 시키시면 나중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딱 답했을 때 면접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얘들아 이게 과목 하나의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를 하고 정말 제대로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은 애들한테 입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게 보고서구나 라고 했으면 이제 작성 들어갑니다. 자, 탐구 시작인데, 자, 시작은, 자, 따라할게요. 교과. 마이크 좀 켜주세요. 교과. 교과 시간이에요. 교과 시간. 교과 세특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자, 그 다음에 따라할게요. 비교과. 교과에서 탐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실행하는 거예요. 좀 더 자율활동에 풀어본다든지, 진로활동에 어떤 그런 류의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캠페인을 해본다든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도와본다든지, 모든 학습 부분들은 교과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로서 풀어내줘야 돼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이거를 못 찾아내고 비교과에 막 교과를 많이 학습적인 걸 쓰더라도 나쁘진 않지만 교과 세특에 쓰이는 게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평가를 오늘 최고로 강조할 거예요. 수행평가. 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자기주도 이제 전공 적합도들이 이제 풀려지는데 자, 어디? 자, 전공 독서. 그래서 전공에서 나오는 것들 논문, 이렇게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 자율에서 썼던 것들을 테드나 그 외 여러 가지 사이트 알려드릴 거예요. 자, 교과 세특, 진로 특기에 적어서 이제 입학 전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진로 특기.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각각을 써내면서 이제 가제 탐구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관심사를 좀 깊이 있게 일반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것들을 자, 드러내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파일로 드릴 거거든요. 한번 봐두세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1시간짜리 캠프를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것도 할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늘리면 돼요. 늘려서
자, 여기 주제 잡는 거에 보통 학교에서는 한 2, 30분 정도를 하는데 이거를 한 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 왜 했니에 대한 것들 이것저것. 그리고 탐구 과정에서 어떤 거를 좀 알게 됐니? 배우고 느낀 점. 그래서 이제 동아리에서는 그 어떤 활동에서는 그래서 어떤 학장을 했니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길게 늘려가지고 지도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